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희미하게 울리는 기계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눈을 뜨기조차 힘겨웠다. 온몸이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팠다.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힘겹게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병실 구석에 놓인 낡은 화면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유명 건축 평론가였다. 그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오고 있었다. 결국 이번 참사는 건축가 강서윤 씨의 치명적인 설계 오류에서 비롯된 인재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젊은 천재 건축가의 몰락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천재 건축가. 몰락. 그 단어들이 귀에 박혔다. 눈을 깜빡이자 뿌연 시야 너머로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어깨. 내 유일한 친구, 이하은이었다. 서윤아. 하은이는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와 앙상하게 마른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슬픔으로 가득 찬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만족감과 차가운 미소를. 바로 그때였다.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며 또 다른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내 연인이었던 차진혁 선배. 그는 하은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카메라를 향해 비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서윤이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 둘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완벽했다. 비극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연인? 아, 그랬구나. 모든 조각이 그제야 맞춰졌다. 내 아이디어, 내 설계도, 내 모든 그것들을 발판 삼아 정상에 오른 그들이 이제는 나를 제물로 삼아 자신들의 성을 더 견고하게 쌓아 올리고 있었다. 하은이의 위선적인 눈물과 진혁 선배의 거짓된 슬픔을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더는 버틸 힘이 없었다. 억울함에 피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래,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첫 번째 삶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나를 삼켰다. 다시는 깨어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따스한 햇살이 눈꺼풀을 간지렸다. 익숙한 섬유유연제 향기와 룸메이트의 뒤척이는 소리.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병실의 하얀 천장이 아니었다. 빛바랜 꽃무늬 벽지가 붙어있는 내 대학교 기숙사 방 천장이었다. 뭐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온몸을 짓누르던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뼈만 앙상하던 팔다리는 탄탄한 생기로 가득했고 숨을 쉴 때마다 상쾌한 공기가 가슴을 채웠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학생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멍하니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흉터 하나 없이 매끄러운 손. 꿈인가? 침대에서 내려와 비틀거리며 책상으로 다가갔다. 책상 위 달력에 시선이 꽂혔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10월 3일 개천절. 공휴일.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쓰인 글씨. 건축 설계 스튜디오의 팀 프로젝트 조 편성디 -1. 나는 숨을 멈췄다. 10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날의 하루 전이었다. 건축 설계 스튜디오의 팀 프로젝트. 차진혁 선배와 이하은, 그리고 내가 한 팀이 되어 내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바로 그 프로젝트. 죽었구나, 나는. 그리고 돌아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집어들었다. 거울 속에는 21살의 내가 있었다. 병마와 절망에 짓눌려 생기를 잃었던 얼굴이 아니었다. 꿈에 대한 열정으로 반짝이던 눈,
앳되고 건강한 뺨.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21살의 강서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어둠과 냉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하하.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처음에는 작은 실소였지만 이내 걷잡을 수 없는 광적인 웃음으로 변했다. 미친 사람처럼 한참을 웃고 나니 눈물이 흘렀다. 이건 기쁨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그저 이 기막힌 상황에 대한 허탈한 반응일 뿐이었다. 신이 내게 기회를 준 걸까? 아니면 악마의 장난일까? 복수하라고? 그들을 파멸시키라고.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지난 생, 나는 복수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다. 그저 그들의 성공을 멍하니 지켜보며 홀로 쓰러져 갔을 뿐이다. 나는 너무 어렸고 순진했고 사랑과 우정이라는 허울 좋은 감정에 눈이 멀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거울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복수. 물론 해야지. 하지만 지난 생처럼 어리석게 달려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발버둥 치지도 않을 것이다. 이번 생의 무대는 내가 만들지 않는다. 나는 그저 가장 좋은 관객석에 앉아 너희들의 마지막 공연을 조용히 지켜볼 뿐. 서윤아, 일어났어. 문이 벌컥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10년 전의 풋풋한 얼굴을 한 이하은이었다. 그녀는 양손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해사하게 웃고 있었다. 어제 밤새 과제하느라 힘들었지? 피곤해 보여서 커피 사왔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 라테로. 과거의 나였다면 감동하며 그녀를 껴안았을 것이다. 역시 내 친구는 하은이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지금 내 눈에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가증스럽게만 보였다. 나를 위하는 척하는 저 표정, 상냥한 목소리, 값싼 동정.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내미는 커피를 받아 들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안색이 안 좋아 보여? 하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이마에 손을 얹으려 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뒤로 빼며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하은이의 손이 공중에서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눈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나는 짧게 대답하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도 하지만 속은 역겹기만 했다. 다행이다. 깜짝 놀랐네. 아, 맞다. 내일 팀 프로젝트 조 편성하는 날이잖아. 당연히 우리 진혁 선배랑 같이 할 거지? 우리 셋이 뭉치면 이번 학기 과탑은 따 놓은 당상이야. 하은이는 금세 평소의 발랄한 모습으로 돌아와 내 팔에 매달리며 제잘거렸다. 진혁 선배. 그 이름이 귓가에 울리자 심장이 다시 한번 차갑게 식었다. 차진혁.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축과 선배. 훤칠한 외모, 뛰어난 실력, 다정한 성격. 모든 여학생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과거의 나 역시 그중 하나였다. 그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고 믿었던 멍청한 강서윤. 우리 셋이 드림팀이잖아. 너의 천재적인 디자인 감각, 선배의 현실적인 구현 능력, 그리고 나의 꼼꼼한 서포트. 완벽하지 않아? 그래, 완벽했지. 너희들에게는? 나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밤을 새워가며 스케치하고 모형을 만들던 나, 그런 나를 고생한다며 다독여주고 간식을 사다 주던 하은이, 그리고 가끔 나타나 내 아이디어에 몇 마디 칭찬을 얹고는 발표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던 진혁 선배. 그들의 완벽한 연극 속에서 나는 기꺼이 소모되는 들러리였다. 나는 아무 대답 없이 하은이를 바라보았다. 내 침묵이 어색했는지 하은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었다. 아, 진혁 선배한테서 연락 왔었어. 너 일어나면 같이 점심 먹자고 전해달래? 오늘 학교 앞 새로 생긴 파스타집 갈까? 선배가 쏜대. 그때였다.
주머니에 넣어둔 핸드폰이 부드럽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차진혁 선배였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한 타이밍. 나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서윤아, 일어났네. 하은이한테 얘기 들었어? 수화기 너머로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과거의 나라면 이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차가운 소음처럼 느껴졌다. 네, 들었어요. 그럼 점심 같이 먹는 거지? 12시에 정문 앞에서 보자.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약속을 정했다. 내가 거절할 리 없다고 확신하는 목소리였다. 생각해 볼게요. 내 대답의 수화기 너머에서 순간 정적이 흘렀다. 옆에 있던 하은이의 눈도 동그래졌다. 네. 선배, 당연히 가야죠. 라고 외치던 과거의 나는 어디에도 없었다. 서윤아,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픈 거야? 진혁 선배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이따가 연락드릴게요. 나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얘야, 강서윤. 너 미쳤어. 왜 그렇게 말해? 진혁 선배가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차갑게 쏘아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은이는 내 태도에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이번 생에서 나는 더 이상 그들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들의 감정까지 신경 써줄 이유는 없다. 서운하든 당황하든 그건 온전히 그들의 몫이다. 어디 가려고? 도서관. 도서관은 왜? 오늘 공휴일인데? 읽을 책이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가방을 챙겼다. 하은이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따라오며 종알거렸다. 얘야, 그래도 선배한테 다시 전화해서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응. 내가 대신 해줄까? 됐어. 나는 매정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기숙사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등 뒤에서 하은이의 당황한 시선이 느껴졌다. 아마 그녀는 지금쯤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강서윤이 왜 저러는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걱정 마, 하은아.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넌 그냥 예전과 똑같을 뿐이야. 달라진 건 나니까. 기숙사를 빠져나와 가을 햇살 아래 서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10년 만에 다시 맞는 젊음과 희망으로 가득 찬 캠퍼스의 공기. 하지만 이제 이 공기는 나를 더 이상 들뜨게 하지 못했다. 나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내가 읽어야 할 책은 전공 서적이 아니었다. 내가 찾아야 할 것은 지난 생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그러나 내게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었던 어떤 사람의 흔적이었다. 도서관 건축학 자료실 구석자리. 그곳에는 항상 같은 사람이 앉아 있었다. 말이 없고 존재감도 희미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사람.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법정에 섰을 때 방청석 구석에서 유일하게 나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 한지훈. 그 역시 나와 같은 과동기였다. 과묵하고 무뚝뚝해서 자발적 아웃사이더로 불리던 아이. 하지만 그의 설계 과제는 언제나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독창적이고 깊이가 있었다. 단지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발표하는데 서툴렀을 뿐. 나는 한지훈이 항상 앉던 자리로 향했다. 역시나 그는 거기에 있었다. 두꺼운 원서에 코를 박고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앞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가 책에서 고개를 들었다.
무심한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경계심이나 호기심도 없었다. 그저 웬일이지 하는 담백한 의문만이 담겨 있었다. 과거에 나는 그와 단 한마디도 섞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존재감 없는 동기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내게 단순한 동기가 아니었다. 그는 어쩌면 이번 생에서 내가 잡아야 할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 한지훈. 한지훈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커졌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인사라도 되는 것처럼. 한지훈의 표정 없는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놀라움이라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한 과학자 같은 표정. 그는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나는 그에게 무언가를 바라거나 친해지기 위해 말을 건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나의 존재를 그의 세상에 조용히 들여놓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가방에서 전공 서적 한 권을 꺼내 펼쳤다. 책의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앞으로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진혁과 이하은. 그들은 내게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나올까? 지난 생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은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하은이는 눈물과 동정심으로 나를 구슬리려 할 테고 진혁 선배는 다정한 연인의 가면을 쓰고 나를 회유하려 하겠지. 그들의 레퍼토리는 너무나 뻔했다. 그리고 그 뻔한 연극에 놀아났던 과거의 내가 어리석을 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적을 깬 것은 내 핸드폰의 진동이었다. 화면에는 또다시 차진혁 선배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받지 않고 그대로 뒤집어 놓았다. 진동은 끈질기게 이어지다가 잠시 후 멈췄다. 그리고 곧바로 이하은의 이름이 화면을 채웠다. 나는 그 역시 무시했다. 그때였다. 내 앞자리에 앉은 한지훈이 책을 탁 소리 나게 덮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 옆을 지나쳐 서가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무심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건축 서적 사이를 헤매다가 두꺼운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르 코르비지에의 건축 언어. 내가 지난 생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 하나였다. 그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을 때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건축가, 빌라 사보아를 설계할 때 필로티 구조를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미학적 원리로 사용했죠. 내 말에 한지훈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그는 책을 펼치려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옅은 호기심이 스쳤다. 사람들은 보통 기능성만 보지만 사실 그 기둥들은 지면과 건물을 분리하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시적인 장치였다고 생각해요. 마치 건물이 땅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잖아요. 나는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던 나의 해석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과거에 나는 이런 생각을 진혁 선배나 하은이에게 신나서 떠들었지만 그들은 그저 그렇구나 하고 영혼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건축의 본질보다는 학점을 잘 받는 법에 더 관심이 많았던 그들이었으니까. 한지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나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질 때쯤 그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 그게 다였다. 하지만 나는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는 내 말을 이해했다. 아니, 공감했다. 처음이었다. 내 생각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은 가슴 한구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이것은 설렘과는 다른 동지를 만난 듯한 희미한 안도감이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서윤아, 여기서 뭐해? 전화는 왜 안 받고? 고개를 돌리자 불만 가득한 표정의 차진혁 선배가 서 있었다.
그 옆에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의 이하은이 꼭 붙어 있었다. 도서관의 정숙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등장이었다. 주변 학생들이 힐끔거리며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선배,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죠. 나는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목소리에 진혁 선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내가 당연히 반가워하며 일어날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다. 아, 미안. 근데 점심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너 기다렸는데? 피곤해서 못 간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연락은 해줘야지. 하은이도 너 걱정돼서 계속. 진혁 선배가 하은이를 쳐다보자 하은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향해 울먹이며 말했다. 서윤아, 무슨 일 있는 거지? 우리한테 말해줘, 응? 우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완벽한 연기였다. 순식간에 나는 속 깊은 친구와 자상한 남자친구를 이유 없이 밀어내는 까칠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주위의 시선이 더욱 노골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을 지나쳐 도서관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얘야, 강서윤. 어디가? 진혁 선배가 다급하게 내 팔을 붙잡았다.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약속이 있어서요. 그리고 앞으로는 용건 있으면 문자로 남겨주세요. 전화는 잘 못 받으니까. 나는 내뱉듯이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서관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 그들의 황당한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을 한지훈의 무심한 눈동자도. 그날 이후 나는 철저히 진혁 선배와 하은이를 피했다.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도서관 구석이나 작업실에 틀어박혀 그들과 마주칠 기회를 만들지 않았다. 그들은 몇 번 더 나를 찾아왔지만 나는 일관되게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다. 그들의 당혹감은 점차 분노와 의심으로 바뀌어가는 듯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다. 건축 설계 스튜디오의 팀 프로젝트 조 편성일.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지난 며칠간 캠퍼스에는 나와 진혁 선배, 그리고 하은이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하은이는 특유의 연기력으로 자신을 상처받은 피해자로 둔갑시켰고, 진혁 선배는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다. 덕분에 나는 하루아침에 잘 나가는 선배를 등에 업고 잘난 척하더니 갑자기 변심해서 친구와 선배에게 상처를 준 배은망덕한 애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강의실 뒤쪽 창가 자리에 앉았다. 곧이어 한지훈이 들어와 내 옆자리에 무심하게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가 내 옆에 앉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말을 많이 섞지는 않았지만 도서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미묘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은이가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서윤아, 우리 진짜 이대로 끝인 거야? 나한테 왜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애처로웠다. 몇몇 여학생들이 동정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나는 시선도 주지 않고 대답했다. 너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말할 수 있어? 우리 제일 친한 친구였잖아. 그랬나? 내 무미건조한 반문에 하은이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슬픔의 가면이 벗겨지고 분노와 당혹감이 드러났다. 바로 그때 교수님이 들어오셨다. 자, 다들 조용. 오늘은 2학기 설계 프로젝트의 팀을 구성하도록 하겠다. 2인 1조가 원칙이고 결과물로 학기 성적의 50%가 결정되니 신중하게 파트너를 정하도록. 강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학생들은 미리 정해둔 파트너와 눈을 맞추며 웃었다. 하은이는 다시 상처받은 표정으로 돌아와 내 눈치를 살폈다. 그리고 진혁 선배는 저만 치서 나를 바라보며
이리 와 하는 듯한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내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듯 했다. 교수님이 출석부를 들고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했다. 자, 팀을 발표해보자. 김민수, 누구랑 할 건가? 이수진이랑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팀 발표가 이어졌다. 마침내 교수님의 입에서 진혁 선배의 이름이 나왔다. 차진혁. 진혁 선배가 자신만만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선언하듯이 말했다. 이하은, 그리고 강서윤과 함께 3인 1조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내게로 향했다. 3인 1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였고 작년에도 진혁 선배와 나는 그렇게 팀을 이뤄 최고의 성적을 받았다. 모두가 이 드림팀의 재결성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였다. 하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봤다. 거봐, 선배는 널 버리지 않았어. 이제 그만 화 풀고 우리에게 돌아와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교수님이 나를 보며 물었다. 강서윤 학생, 그렇게 하겠나?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심장이 고요했다. 폭풍전의 바다처럼. 나는 진혁 선배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과 하은이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강의실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교수님, 정정하겠습니다. 진혁 선배의 미소가 얼굴에 그대로 굳었다. 하은이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나는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한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동자가 나를 향하고 있었다. 우리는 아주 짧은 순간 시선을 마주쳤다. 지난 며칠간 나는 그에게 단 한 번도 팀을 같이 하자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저 그의 옆에서 나의 존재를 알렸을 뿐 이것은 나의 도박이었다. 나는 다시 교수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내 두 번째 삶의 첫 번째 승부수를 던졌다. 제 팀원은 한지훈입니다. 정적. 강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학생들은 숨을 죽였고 교수님조차 놀란 표정으로 나와 한지훈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은 단연 차진혁과 이하은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 불신,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명한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자신들의 소나귀에서 놀아나야 할 장기말이 갑자기 판을 뒤엎고 예상치 못한 곳으로 움직여버린 것이다. 나는 그들의 표정을 눈에 새기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등 뒤로 수많은 시선이 따갑게 박혔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쾌감마저 느껴졌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너희들이 짜 놓은 각본은 오늘부로 폐기되었어. 이제부터 이 무대의 감독은 나, 강서윤이니까. 강의실의 정적은 교수님의 헛기침 소리와 함께 깨졌다. 그래? 알겠다. 강서윤, 한지훈. 두 사람 한 팀, 그럼 차진혁, 이하은 학생은 두 사람이 한 팀으로 진행하도록. 교수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상황을 정리했다. 차진혁은 굳은 얼굴로 자리에 앉았고 이하은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서운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배신감과 증오였다. 그래, 그게 너의 본 모습이지, 하은아.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자마자 나는 미련 없이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복도를 나서자마자 누군가 거칠게 내 팔을 잡아챘다. 돌아보자.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에 차진혁이 서 있었다. 강서윤. 지금 장난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다정함을 완전히 잃고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다. 주변을 지나가던 학생들이 힐끔거리며 우리를 쳐다봤다. 무슨 장난이요? 무슨 장난이냐니. 내가 더 잘 알잖아. 왜 갑자기 이러는 건데? 그리고 저 한지훈이란 놈은 또 뭐야?
언제부터 저런 놈이랑 붙어 다녔어. 그의 입에서 나온 놈이라는 단어에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그는 항상 그랬다.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은연중에 경멸을 드러냈다. 한지훈은 그에게 그저 존재감 없는 아웃사이더, 감히 자신의 것을 빼앗아갈 리 없는 하찮은 존재였을 것이다. 제가 누구랑 팀을 하든 선배가 상관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상관이 왜 없어?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어떤 사이였는데요? 나는 담담하게 반문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한 번도 우리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정해 내린 적이 없었다. 그저 나를 특별한 후배라는 애매한 위치에 두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했을 뿐이다. 너 변했다. 사람은 변하죠, 선배. 그리고 선배도 이제 저 없이 팀 프로젝트를 해내야 할 테니 실력을 증명할 좋은 기회겠네요. 이하은이랑 둘이서도 잘할 수 있잖아요. 드림팀이라면서요. 나는 그의 말을 비꼬며 팔을 뿌리쳤다. 그의 얼굴이 분노와 모멸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무언가 더 소리치려 했지만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대로 걸어갔다. 더 이상 그와 감정을 소모할 필요는 없었다. 작업실로 향하는 길 등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따라붙는 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란히 걷게 된 한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뭘? 팀 같이 하자고. 미리 말했으면 좋았잖아. 말했으면 거절했을 거야? 내 질문에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대답했다. 아니. 그 짧은 한마디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럼 됐어. 미리 말할 필요 없었네. 우리는 작업실에 자리를 잡았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는 도심 속 쉼터였다. 과거에 나는 이 주제를 위해 한강공원에 버려진 공간을 활용한 빛의 정원이라는 컨셉을 제안했다. 낮에는 자연광을, 밤에는 인공조명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명상의 공간을 제공하는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는 결국 차진혁의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그는 큰 상을 받았다. 이번 생에서 나는 그 아이디어를 다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건 이미 더러워진 기억일 뿐이다. 어떻게 진행할까? 한지훈이 물었다. 그는 이미 노트북을 켜고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일단 기존의 쉼터라는 개념부터 뒤집어 보자. 사람들은 보통 쉼터라고 하면 공원이나 벤치, 녹지 같은 걸 떠올리잖아. 너무 식상해. 식상하다는 건 익숙하다는 뜻이기도 하지. 익숙함이 항상 좋은 건 아니야. 때로는 새로운 자극이 진정한 휴식을 주기도 해. 나는 A4 용지에 빠르게 스케치를 시작했다. 복잡한 도심의 빌딩 숲, 그 사이를 잇는 공중 복도. 그리고 그 복도 벽면에 설치된 작은 캡슐 형태의 공간들. 이건 뭐야? 한지훈이 내 스케치를 흥미롭게 들여다보았다. 1인용 몰입 공간. 어반 코쿤, 어번 커쿤. 나는 설명하기 시작했다. 외부의 소음과 시선이 완벽하게 차단된 작은 공간. 그 안에서 사람들은 잠을 자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혹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누린다. 도심 속에서 완벽한 고독과 단절을 통해 오히려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역설적인 쉼터. 기존의 쉼터가 함께와 결림을 강조했다면 이건 혼자와 닫힘을 위한 공간이야.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억지로 자연을 흉내낸 공간이 아니라 완벽하게 혼자가 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일지도 몰라. 내 설명이 끝나자 한지훈은 아무 말 없이 스케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다. 과거의 차진혁이라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 혹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같은 피상적인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하지만 한지훈은 달랐다. 소재는 뭘로 할 건데?
외부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려면 특수 소재가 필요해. 반투명 스마트 글라스. 내부에서는 외부를 볼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내부가 보이지 않아. 그리고 버튼 하나로 완벽한 불투명 상태로 바꿀 수도 있지? 채광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잡는 거야? 전력 공급은? 캡슐 상단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 친환경적인 요소도 놓칠 수 없지. 우리의 대화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내가 아이디어를 던지면 한지훈은 그것을 현실로 구현할 기술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놀라운 속도로 짚어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작업해온 파트너처럼 호흡이 척척 맞았다.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추상적인 개념이 그의 손을 거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설계로 다듬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토론에 몰두하던 중 작업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이하은이었다. 그녀는 두 손에 샌드위치와 주스가 담긴 바구니를 들고 애처로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서유나 지훈 씨도 있구나.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것 같아서 뭐 좀 사왔어.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과거에 늘 그랬던 것처럼 친구를 챙기는 착한 하은이를 연기하고 있었다. 한지훈은 그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아무 관심 없다는 듯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필요 없어. 가지고 가.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하은이의 얼굴에 상처받은 기색이 스쳤다. 그래도 너 저녁도 안 먹었잖아. 속 버릴까 봐 걱정돼서. 내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강서윤.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연기가 한계에 다다른 모양이었다.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진혁 선배랑 나는 그냥 내가 걱정돼서. 걱정.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정말 나를 걱정하는 거 맞아? 아니면 내가 없어서 프로젝트 진행이 안 되니까 불안해서 온 거 아니야? 하은이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전곡을 찔린 것이다. 과거에 나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냈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먹기만 하면 됐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디어 뱅크가 사라졌으니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랑 진혁 선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컨셉도 못 잡고 서로 남탓만 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잖아. 하은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은 나의 추측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었다.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서 착한 친구인 척 연기하지 마. 역겨우니까. 내 마지막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바구니를 쥔 채 작업실을 뛰쳐나갔다. 문이 닫히고 작업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감정 소모가 심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기생충은 초기에 박멸해야 한다. 괜찮아. 한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걱정이 묻어 있었다. 응,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다. 이제 방해꾼도 사라졌으니 다시 집중해볼까? 그날 이후 이하은은 2번 다시 우리 작업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녀와 차진혁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둘이서 매일같이 싸운다더라. 아이디어가 없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더라. 심지어 차진혁이 이하은의 무능함을 탓하며 막말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그저 내 길을 갈 뿐이었다. 한지훈과 나는 밤낮으로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우리의 저반 코쿤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구체화되었다. 한지훈은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아이디어를 실물처럼 구현해냈고
나는 발표 자료와 건축 철학을 다듬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지훈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과묵하고 무뚝뚝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섬세한 관찰력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길고양이들을 위해 작업실 구석에 사료를 놓아주었고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청소 아주머니께 조용히 음료수를 건네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지난 생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사랑과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진혁과 하은의 화려한 겉모습에만 현혹되어 그들의 추악한 내면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한지훈처럼 조용히 빛나는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다. 중간 발표 날이 다가왔다. 우리는 밤을 새워 최종 모델링과 발표 자료를 완성했다. 발표는 내 담당이었다. 과거에 나는 발표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지만 두 번째 삶을 사는 나에게 그 정도 긴장감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발표 순서는 제비뽑기로 정해졌다. 공교롭게도 차진혁과 이하은의 팀이 우리 바로 앞 순서였다. 그들이 발표대에 섰을 때 나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들이 내놓은 결과물은 처참했다. 도심 속 쉼터라는 주제에 대해 그들은 고작 공원 벤치 디자인을 개선하는 수준의 아이디어를 들고 나왔다. 컨셉은 모호했고 디자인은 특색이 없었으며 발표 내내 서로의 눈치를 보며 삐걱거렸다. 교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했다. 차진혁의 얼굴은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에 잿빛이 되어 있었고 이하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그들의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차례가 되었다. 나는 당당하게 발표대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내 뒤를 따르는 한지훈과 아주 잠깐 눈을 맞췄다. 그의 눈이 말했다. 할 수 있어?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모든 청중을 향해 그리고 과거의 망령을 향해 나의 첫 번째 선전포고를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윤, 한지훈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도심 속 쉼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내 목소리는 떨림 없이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나는 스크린에 첫 번째 이미지를 띄웠다. 삭막한 회색 빌딩 숲의 이미지였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도록 강요받습니다. SNS, 단체 메시지, 끊임없이 울리는 알람. 우리는 잠시도 혼자 있을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과 교수님을 둘러보았다.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과 나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차진혁과 이하은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신 채 굳어 있었다.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현대인에게 필요한 진정한 쉼터는 자연과 연결되는 열린 공간이 아니라 세상과 완벽히 단절될 수 있는 닫힌 공간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우리가 디자인한 더반 코쿤의 화려한 3D 렌더링 이미지가 나타났다. 빌딩과 빌딩 사이를 잇는 공중복도, 그 벽면에 유기적으로 매달려 있는 유선형의 캡슐들. 낮에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밤에는 은은한 빛을 발산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다. 저희가 제안하는 너반 코쿤입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교수님의 눈빛도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자신감을 얻어 발표를 이어갔다. 어반 코쿤의 철학적 배경, 스마트 글라스와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기술적 구현 방안, 그리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대 사회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회적 가치까지. 모든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그 뒤를 받쳐주는 시각 자료는 완벽했다. 발표의 마지막. 나는 한지훈이 작업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는 한 직장인이 지친 몸을 이끌고 어반 코쿤으로 들어가 외부의 소음과 단절된 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감성적으로 그려졌다.
영상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훌륭하군. 아주 훌륭해.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신선한 접근이야. 기술적인 부분까지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군. 두 학생, 정말 수고 많았네. 극찬이었다. 우리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로 돌아왔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차진혁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재능을 목격한 자의 질투와 이해할 수 없는 패배감, 그리고 희미한 공포심마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마도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의 성공이 온전히 내 재능에 기생한 결과였다는 것을. 그 옆에 앉은 이하은은 아예 고개를 푹 숙이고 내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중간 발표의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우리 팀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 차진혁과 이하은의 팀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소문은 날개 돋친 듯 캠퍼스 전체로 퍼져나갔다. 강서윤이 차진혁을 버린 게 아니라 원래 강서윤이 캐리했던 거였네. 한지훈 저 사람, 진짜 숨은 고수였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여론은 하루아침에 뒤집혔다. 그날 이후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전에는 차진혁의 예쁜 후배로 나를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건축과 에이스 강서윤으로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한지훈에게도 그의 실력을 인정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 작은 승리에 취해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하은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했고 나에 대한 증오는 극에 달했을 것이다. 그녀는 분명 무슨 짓이든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나는 한지훈에게 말했다. 우리 작업 데이터 전부 외장하드에 백업해서 따로 보관해둬. 클라우드에도 올려두고 절대 작업실 컴퓨터에만 남겨두지 마. 왜? 누가 훔쳐가기라도 할 것 같아? 한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나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한지훈은 내 말을 믿고 그날부터 모든 작업 데이터를 2중, 3중으로 백업하기 시작했다. 나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기말 발표를 며칠 앞둔 늦은 밤이었다. 나는 깜빡 잊고 온 책을 가지러 잠시 작업실에 들렀다. 작업실 복도는 깜깜했고 고요했다. 그런데 우리 작업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 시간에 누가 있는 거지? 한지훈은 아까 집에 갔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 작은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안의 광경에 나는 숨을 멈췄다. 이하은이었다. 그녀는 우리 자리, 정확히는 한지훈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급하게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었다.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복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저열하고 비겁한 수법. 그녀는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다. 우리의 작업물을 훔쳐서 자신들의 것인 양 발표하거나 혹은 우리의 데이터를 삭제해서 발표 자체를 망치려는 속셈이겠지.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몇 분 후 그녀는 초조한 얼굴로 USB를 뽑아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황급히 작업실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작업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곧바로 한지훈의 컴퓨터를 확인했다. 그녀는 우리의 최종 발표 자료와 3D 모델링 원본 파일을 통째로 복사해갔다. 그리고 고맙게도 우리 컴퓨터의 파일은 건드리지 않았다. 아마도 우리가 도난 사실을 최대한 늦게 알아차리게 하려는 속셈이겠지.
어리석기는. 헛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아마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녀가 훔쳐간 것은 이미 우리 손에 수많은 100억 본이 존재하는 데이터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자신의 발목을 잡을 족쇄가 하나 더 채워진 셈이었다. 다음 날 나는 한지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가 받을 충격과 분노를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 더러운 일은 나 혼자 처리하면 충분했다. 대신 나는 계획을 조금 수정했다. 지훈아, 우리 발표 컨셉에 조금만 더 살을 붙여보자. 어떻게? 어반 코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단순히 개인의 쉼터를 넘어 재난 시에는 임시 대피소로, 전염병 발생 시에는 1인 격리시설로 활용될 수 있다는 확장 가능성을 추가하는 거야. 다용도 도시 인프라로서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거지. 좋은 생각이야.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개념이네. 우리는 남은 며칠 동안 밤을 새워 발표 자료를 수정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이하은이 훔쳐간 것은 이미 과거의 버전이 되었다. 마침내 기말 발표의 날이 밝았다. 강의실의 공기는 중간 발표 때보다 훨씬 더 무겁고 긴장감이 넘쳤다. 차진혁과 이하은은 눈에 띄게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기묘한 자신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아마도 훔친 데이터를 손에 넣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리라. 이번에도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발표했다. 차진혁이 발표대에 섰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당당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저희가 제안하는 새로운 도심 속 쉼터는 기존의 평면적인 개념을 탈피한 입체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나타난 이미지.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의 어반 코쿤과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다. 강의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우리와 그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수근거렸다. 뭐야, 저거 강서윤네 팀 아이디어 아니야? 미쳤나봐. 대놓고 베꼈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차갑게 웃으며 그들의 쇼를 지켜보았다. 내 옆에 앉은 한지훈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손등을 가만히 눌러주었다. 괜찮아. 지켜봐. 차진혁은 술렁이는 분위기를 애써 무시하며 발표를 이어갔다. 이하은은 발표 내내 불안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중간 발표 때 보여주었던 내용들을 마치 자신들의 아이디어인 양 뻔뻔하게 읊어댔다. 발표가 끝나자 교수님이 싸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차진혁 학생. 이 아이디어, 강서윤 학생팀이 중간 발표 때 보여준 것과 매우 유사한데. 어떻게 된 건가? 모든 시선이 차진혁에게 쏠렸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 온 대답을 내놓았다. 교수님, 억울합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원래 저희가 학기 초부터 구상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서윤 학생이 저희 팀을 나가면서 저희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먼저 발표해버린 겁니다. 뭐라고? 교수님의 미간이 깊게 셔츠려졌다. 이하은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눈물을 글썽이며 거들었다. 맞아요, 교수님. 서윤이가 저희 아이디어를 노트에 스케치해 가는 걸 봤어요. 저희는 팀이었으니까 믿었는데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 그들의 연기는 너무나도 처절해서 몇몇 학생들은 정말로 그들의 말을 믿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이제 우리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낸 팀이 아니라 친구의 아이디어를 훔친 파렴치한 도둑이 되어 있었다. 차진혁은 결정타를 날리려는 듯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먼저 구상했다는 명백한 증거 말입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바로 이하은이 우리 작업실에서 훔쳐간 그 USB였다.
이 안에는 저희가 학기 초부터 작업해온 초기 디자인 파일과 과정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파일 생성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웃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너희들이 파놓은 무덤에 너희 발로 직접 걸어 들어가 보라고.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그 USB를 건네받아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강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그들의 쇼를 위해 준비해둔 아주 특별한 하이라이트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교수님의 손가락이 노트북 트랙패드 위를 움직였다. 스크린에는 차진혁과 이하은이 제출한 USB의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어반 코쿤 최종점 PPT, 모델링 최종본 3ds 같은 파일명들이 보였다. 차진혁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이하은은 눈물을 훔치며 가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교수님은 파일 하나의 속성 창을 열었다. 만든 날짜 10월 28일. 우리 중간 발표가 있기 훨씬 이전의 날짜였다. 강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이것 봐. 진짜 쟤네가 먼저 했나 봐. 강서윤이 진짜 훔친 거였어? 대박이다. 상황은 완전히 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차진혁의 입가에 억누를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교수님, 보시다시피 저희는 결백합니다. 강서윤 학생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교수님은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강서윤 학생. 할 말 있나?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옆에 한지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 앞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교수님. 할 말 있습니다. 나는 내 가방에서 작은 외장하드 하나를 꺼내 들었다. 우선 저들이 제출한 파일이 저희의 중간 발표 자료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훔쳤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훔쳤기 때문입니다. 증거 있나? 물론입니다. 나는 교수님께 외장하드를 건네며 말했다. 국내 최고의 건축 설계 사무소 기안 아키텍츠에서의 생활은 꿈만 같았다. 학생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프로젝트, 최고의 전문가들, 그리고 우리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나와 한지훈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빠르게 성장했다. 어반 코쿤은 공모전 수상을 넘어 서울시의 한복합 문화 공간에 시범적으로 설치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언론은 도시 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꾼 천재 신인 듀오라며 우리를 주목했고 우리는 단숨에 건축계에 떠오르는 스타가 되었다. 한지훈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우리는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삶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연인이 되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에서 나를 향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느껴졌다. 나는 그의 곁에서 비로소 완벽한 안정감을 느꼈다. 과거의 상처가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행복이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서윤아, 무슨 생각해? 퇴근 후 한강이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던 중 한지훈이 물었다. 창밖으로 우리가 시범 설치한 법안 코쿤이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냥 요즘 너무 행복해서 이게 현실이 맞나 싶어서. 내가 웃으며 말하자 그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현실 맞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현실. 그는 포크로 내 접시에 스테이크를 한 조각 덜어주며 말했다. 그 사소한 다정함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래, 이건 내가 만들어낸 현실이다. 과거의 망령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나 자신과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을 위해 살아온 결과물이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회사에서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내부 공모가 열렸다. 낙후된 구도심 지역을 재개발하여 주거, 상업, 문화가 어우러진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거대한 계획이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인 만큼 모든 팀이 사활을 걸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물론 우리 팀도 마찬가지였다. 나와 한지훈은 지난 몇 주간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가 구상한 아이디어의 일부가 경쟁팀인 박 팀장의 팀에서 먼저 흘러나오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몇 번이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누군가 우리의 아이디어를 유출하고 있었다. 팀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게 분명해. 늦은 밤, 우리 팀원들만 남은 사무실에서 내가 말했다. 팀원들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설마요. 다들 우리 식구인데 누가 그런 짓을. 막내 디자이너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한지훈의 표정은 나와 같이 심각했다. 보안을 강화해야겠어? 지금부터 모든 자료는 지정된 서버에만 업로드하고 접근 권한은 팀장급 이상으로 제한한다. 한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다. 우리의 핵심 아이디어는 상당 부분 유출된 뒤였고 공모 마감일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컨셉을 다시 짜야 할 위기에 처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마음은 무거웠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 서 있는 익숙한 인형을 발견했다.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하은이었다. 몇 년 만에 보는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화려했던 명품 옷은 온데간데 없고 싸구려 트렌치코트에 생기 없는 얼굴, 공허한 눈동자. 그녀는 대학 시절의 생기발랄함은 모두 잃고 삶에 지친 사람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다. 오랜만이네, 강서윤.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할 말 없으니 가죠. 나는 차갑게 말하고 그녀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가 내뱉은 다음 말에 나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내 회사 아이디어, 내가 팔아넘겼어. 뭐라고?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내 경쟁팀 박 팀장한테. 돈이 좀 필요했거든. 너한테 복수도 할 겸 일석이조잖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너 어떻게 그랬냐고? 쉬었어. 내 팀 막내 디자이너 얼마 전에 돈 문제로 힘들어 하더라고. 조금만 구슬리니까 금방 넘어가던데? 역시 사람은 돈 앞에서 장사 없어. 그녀는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듯 낄낄거렸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워서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내가 뭘 원하든 들어줄 생각 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니, 넌 내 말을 들어야 할 텐데.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보였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게 있거든. 내 파트너, 한지훈 씨에 대한 거야. 지훈이는 왜? 글쎄다. 한번 들어볼래? 그녀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한지훈, 그리고 차진혁의 목소리였다. 진혁, 그래서 그때 법정에서 강서윤 편을 들어준 겁니까? 지훈, 편을 든 게 아니야.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 진혁, 사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강서윤, 그 애가 내 아이디어를 전부 베껴서 자기 것처럼 발표했다는 거. 지훈,
그건 내 생각이고. 진혁, 아직도 그 계집의 편을 드는군. 좋아. 그럼 이건 어때? 강서윤이 죽기 직전에 설계했던 그 스카이 포레스트 프로젝트. 그거 사실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있었어. 내가 그걸 발견하고 수정하려고 했지만 그 애가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다가 결국 건물이 무너진 거라고. 내가 다 뒤집어 쓴 거고.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스카이 포레스트. 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매달렸던 프로젝트. 그리고 건물이 무너져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내게 살인자라는 오명을 씌웠던 바로 그 참사. 차진혁의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고 경고했던 것은 나였고, 비용 문제를 들며 그것을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은 바로 차진혁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이 대화는 한지훈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내가 회귀하기 전에 스카이 포레스트 붕괴 사고의 진실까지도. 어떻게? 놀랐지? 나도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 이하은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차진혁, 그 인간이 몰락한 후에 술만 마시면 이 얘기를 떠들어댔나 봐. 그리고 그걸 한지훈 씨가 우연히 듣게 된 거고. 한지훈 씨는 내가 회귀했다는 사실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과거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건 전부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도 너한테 아는 척 한 번 안 했네? 왜 그랬을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다. 그 남자, 너를 사랑해서 옆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 내 천재적인 재능이 필요했던 거겠지? 과거의 진실을 무기 삼아 널 자기 옆에 묶어두고 이용하고 있었던 거야? 마치 차진혁이 그랬던 것처럼. 닥쳐. 왜, 틀린 말이야? 생각해봐. 그는 모든 걸 알면서도 침묵했어. 그게 널 위한 거였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을까? 이하은은 녹음기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너 가져. 그리고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사랑이 정말 진짜인지. 그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손에 들린 차가운 녹음기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하은의 말은 악의로 가득 찬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의심의 씨앗은 한 번 싹 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를 속였을까?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옆에서 잠든 한지훈의 얼굴을 보면서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다정한 손길,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거짓된 연기였을까? 나를 이용하기 위한 가면이었을까? 과거의 배신이 남긴 트라우마가 유령처럼 되살아나 나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을 때 나는 한지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서윤아, 어디 아파? 안색이 안 좋아.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우리의 대화는 어색하게 끊겼다. 그와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다. 프로젝트 마감일은 다가오고 우리는 아이디어 유출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마음속의 의심과 불안이 모든 것을 좀먹고 있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이 의심을 끌어안은 채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 끝이 파멸일지라도. 그날 저녁, 나는 한지훈에게 녹음기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들어봐.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녹음기를 받아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자신과 차진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녹음이 끝나고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알고 있었어.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어.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나를 깊고 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아프게 내 마음을 핥히었다. 그래. 한참 만에 흘러나온 그의 대답은 나의 마지막 희망마저 부서뜨렸다. 알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머리가 띵하고 울렸다. 이하은의 악에 섞인 속삭임이 현실이 되어 귓가에 메아리 쳤다. 그 남자, 너를 사랑해서 옆에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 왜? 내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려 나왔다. 왜 말 안 했어? 왜 나를 속였어? 나는 그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다. 배신감에 눈물이 차올랐다. 또다시 나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기만당했다. 과거의 악몽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만 같았다. 한지훈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로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뒷걸음질 치며 그의 접근을 거부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것조차 두려웠다. 서윤아,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하려고? 전부 거짓말이었어? 나를 동정해서 내 재능이 필요해서 내 곁에 있었던 거야? 과거의 진실을 무기 삼아 나를 조종하려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말들을 퍼부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 상처가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것은 나였으니까. 내 모진 말에도 한지훈은 변명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는 듯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너에게 과거는 아픈 상처잖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나는 내가 그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오직 너의 힘으로 행복해지길 바랐어.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에게는 또 다른 족쇄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나를 볼 때마다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나를 동정심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침묵한 거야. 내가 과거를 완전히 털어내고 새로운 삶을 온전히 너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 말하려고 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과거의 비극적인 천재 건축가 강서윤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빛나고 있는 현재의 강서윤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내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의심의 쇠사슬이 소리를 내며 끊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어떠한 거짓도 계산도 없었다. 오직 나를 향한 깊고 순수한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바보였다. 이하은의 저열한 이간질에 넘어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아껴주는 사람을 의심하고 상처 입혔다. 미안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가 미안해, 지훈아.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나를 끌어안아 주었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다. 지난 생의 억울함, 이번 생의 불안함, 그 모든 감정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그는 그저 묵묵히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더 단단해졌다.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하자 오히려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더 이상 아이디어 유출에 연연하지 않았다. 판을 새로 짜자. 한지훈이 말했다. 그들이 우리의 아이디어를 훔쳐갔다면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보여주면 돼.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있어? 그의 눈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믿음이 내게도 힘을 주었다. 공모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잠도 자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해냈다.
우리는 기존의 재개발 계획을 완전히 뒤엎었다. 단순히 낡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하는 도시 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과거와 현재,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살아 숨쉬는 도시.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비전이었다. 공모 발표 날. 예상대로 박 팀장의 팀은 우리가 초기에 구상했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들고 나왔다. 훌륭한 아이디어였지만 이미 우리가 한 단계 뛰어넘어 버린 과거의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발표 차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를 놀라게 할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심사위원들은 우리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깊이 있는 철학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우리는 또다시 승리했다. 압도적인 승리였다. 박 팀장은 아이디어 도용 혐의로 회사 내부 감사를 받게 되었고 그에게 정보를 팔아넘겼던 막내 디자이너와 이하은 역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하은은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기도 하고 언론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과 악의의 늪에 빠져 완전히 고립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였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와 한지훈은 이안 아키텍츠에서 독립하여 우리만의 작은 건축 사무소 돈을 차렸다. 이름처럼 우리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리의 진심은 통했고 사무소는 빠르게 성장하여 업계에서 실력과 신뢰를 인정받는 곳이 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우리는 우리가 설계한 한 도서관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한지훈의 곁으로 다가갔다. 무슨 생각해? 내가 묻자 그가 나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가 만든 공간에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나도 그래?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의 손이 내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문득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병실에 누워 절망 속에서 죽어가던 나의 첫 번째 삶 그때는 몰랐다.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만약 내가 과거로 돌아와 복수에만 집착했다면, 차진혁과 이하은을 파멸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었다면 나는 과연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나 역시 증오와 분노의 감옥에 갇혀 그들과 똑같이 망가져 갔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손으로 심판하지 않았다. 그저 한 걸음 물러나 그들이 스스로의 욕망과 어리석음으로 파멸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시간에 나는 나 자신의 행복을 쌓아 올렸다. 내 재능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했고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을 사랑했다. 그것이 내가 선택한 최고의 복수였다. 지훈아. 응. 사랑해. 내 고백에 그는 말없이 나를 끌어안고 내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우리가 재창조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나는 나의 두 번째 삶을 완벽하게 다시 지어 올렸다.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고, 더 눈부신 모습으로. 이제 나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